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어때요? 죽음을 생각을 해요. 죽음. 뭐 가족 중에 지금 자녀가 있다. 자식이 있는 분. 자식이 죽었어요. 그럼 어때요? 괜찮으세요? 홍 선생님. 선생님 딸이 죽었어요. 괜찮으세요? 예.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지 않지. 힘들지. 아무 생각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죽음과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딸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인가. 대물림되는 상실이 뭐예요? 그런 충격적인 죽음이지. 그냥 일반적인 저 북한의 김정은이 죽었어. 죽었나 보다 이러지.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으세요? 정치인들한테 와닿겠지. 지네들의 정치와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들조차도 그게 대물림될 요소인가요? 아니죠. 상관이 없으니까. 내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내가 어린데, 내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살이야. 10살인데 우리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내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10살에 부모 없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지금 선생님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 난 괜찮은데, 작업 몇 번 해서 좀 난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죽음을 진짜 대면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가볍지 않으니까 그게 여러 세대에 대물림 되면서 다세대가 정화 작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정화 작업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음을 어떤 태도로 가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태도에,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뭐라 그러나 견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극적으로 죽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비극적인 죽음, 누구한테 살해를 당했어. 근데 뉴스에 막 나오는 것처럼 사지가 찢겨서 다리는 저쪽, 머리는 저쪽 갖다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뉴스에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잘라가지고 그런 비극적인 그런 죽음을 내 가까운 사람이 맞이했다고 해보세요. 이제 그런 죽음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냐.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 올라올 때 그 올라오는 슬픔을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슴이 막 찢어지고, 여기 아까 그 대역 홍 선생이 대역 너무 잘 쓰셨죠. 말도 못 하시잖아요. 부차적 느낌도 안 울지도 않잖아요. 어쩔 줄을 몰라서 계속 뱅글뱅글 돌기만 하잖아요. 여기가 꽉 막혀가지고. 그 기가 막힌 죽음인 거죠. 그분한테는. 근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단박에 이렇게 될 일은 아니에요. 그게 담담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단박에 뭐가 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 사는 게.
상실 트라우마가 대물림되지 않고 애도를 잘 한다는 건 어떤 죽음이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근데 동의하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고 굉장히 지난하고 우리가 계속 몸에서 그 아픔을 마주해야 되는 시간들이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내가 마주할 수 있어야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느낌과 감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픔이 아예 못 느끼는 그게 아니라 아픔을 충분히 직면하면서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에 동의한다는 건 그런 과정들, 그런 정화의 시간들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 내가 이제 그렇게 수련을 하면 우리 자녀가 죽음을 대하는 그 태도와 그 방법을 배웁니다. 무의식적으로. 모른 척하지 않으면서 죽음과 관련해서 자기 안에 뭐가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은 그거를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아픔이나 슬픔을 마주하고 그 순간 그것이 올라오면 올라와도 되게 좀 놔두고 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아예 그 감각이나 느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아픔이 금방 싹 사라집니까? 그렇게 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감각을 초월한 정도의 그 높은 어떤 도력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그 정도의 도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각기관이 계속 기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각기관이 기능하는 한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느낌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 그걸 이제 길러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아마 있어요. 죽을 때까지. 저는 이제 아들이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슬픔, 그 가끔 올라오는 슬픔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죽을 때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예 없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죽으면 사라지겠죠. 대물림이란 건 그 아픔을 대하는 태도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내가 외면하면 외면하는 게 대물림 되는 거고, 직면하면 직면하는 게 대물림 되는 거고. 사람이란 거는,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는 그런 자극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물질 세계인지, 우리가 지금 물질 세계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감각기관은 계속 기능할 것이고 우리는 그 기능에 의해서 계속 뭔가 경험할 것이고 그 경험에 대해서 판단, 평가하지 않으면서 분별하지 않으면서 온전하게 그 경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내적인 힘,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자원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죽음을 다루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죽음뿐만 아니라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난관들을 겪을 때 그런 것들을 담담하게 마주하고 거기서 오는 아픔들이나 고통들도 그대로 자기 성장의 자원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물려준다는 건 뭐냐? 이런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그런 거에서 이렇게 우리 생애에서는 안 생길 수 있어도 내 개인의 운명 안에선 그런 비극이 없을 수 있어도 이 세상 자체가 비극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이 그것에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집단 무의식이. 우리 벌써 우크라이나 그 유튜브 보면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그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비극들이 계속 영상물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노출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보든 안 보든 그 아픔에 우리는 공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이 땅에서도 일어났었고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100년도 안 됐어요. 전쟁 70몇 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전쟁. 우리 민주화 운동으로 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살지를 못했죠. 고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아픔들이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지금은 이제 좀 덜한 시대지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내 생애에 없다고 해서 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아픔들을 마주할 것이냐 그런 지혜를 계속 개발을 하는데 그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좀 단순하진 않죠. 어려워요. 그런 어려움들은 계속 일어날 거고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잘 받아들여서 성장의 자원으로 이 내용이 와 닿으세요? 좀 막연하죠.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좀 막연하죠. 가족 세육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는 이 정도인 것 같고 실제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집안 저는 이제 제 생애사에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죽음을 잘 배워야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자식이 죽거나 특히 자식이 일찍 죽으면 엄청 겸손해져요.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죄책감을 이렇게 정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겸손해져요. 그게 이제 새로운 선물 같아요.